기대에 찬 딸의 목소리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야, 여기 있어요. 불쌍한 소녀야. 희나 인형은 내 집에 오지 않을 거야. 딸의 표정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여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엄마, 내일은 어떤 색의 인형이 올지 딸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불안한 미소가 사라진다. 당신처럼 가난하게 자란 집안의 아내가 우리 집에 찾아오다니 나는 내 아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남동생의 아내, 같은 아내를 원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빚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코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묵묵히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내 눈앞에서 내 딸의 꿈을 파괴한 호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첫 섹스의 날에 어떻게 딸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니? 지금 내 몸 전체에 나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분노의 폭발을 느꼈다.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현에 있는 요양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낼 때에도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말해보세요. 다른 할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겸손한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이미 진짜야. 나는 가족의 빚 때문에 딸이 차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다. 다시는 소중한 딸의 미소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우라 사츠키입니다. 저는 32살이고 회사원입니다. 직업, 부동산 회사 임원, 토지 소유자금은 구매, 판매, 관리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내 동생이다. 하지만 물론 제가 임원직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체육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성취와 결과의 결과입니다. 그 일은 섬세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일이다. 신경이 필요한 세부 사항 이것이 내용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더라도 리프레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실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유 그것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일은 끝났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서 사랑하는 만화 소녀를 안아 올린다. 내 품에 안긴 딸은 크게 웃고 있는데 마침내 내 품에 안겨서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내 딸은 작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직전에 내 마음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연체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한동안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니요. 다음 기억은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서 차가운 부모님의 시신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랬다.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부끄럽거나 해를 끼치는 일 없이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 형은 나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형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느꼈을 텐데도 나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의 슬픔을 달래기라도 하듯 일에 몰두했고 임원까지 됐습니다. 우쭉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을 즐기며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매일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바로 그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랬다. 나는 집에 있다. 딸아이와 놀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집에 온다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 피규어그 잘 차려입은 남자는 틀림없이 내 남편 미우라 토시키이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중 하나는 귀찮게 할게요. 오랜만이에요. 엄마, 남편 뒤에서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남편의 어머니, 즉 나의 어머니였다. 사람이에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름 미우라 아카네는 남편 남동생의 아내다운의 입장에서는 정의롭다. 그녀는 내 남동생의 아내와 같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성격이 좋고 상냥합니다. 남자를 다루는데 능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완벽한 아내이자 큰 아들의 부적합한 아내, 엄마는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엄마, 아카네 씨와 사츠키를 비교하면 안타깝네요. 남편의 말은 마치 흰색 차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이런 상태일 때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늘 나를 화나게 만든다. 내 씨의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지원 나를 향한 어머니의 냉랭한 태도는 점점 더 가속화될 뿐이다. 제가 이런 예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딸 덕분입니다.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역경도 견딜 것입니다. 나는 말 그대로 내 딸을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가주세요. 아침에는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합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원격 근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는 매일 단정한 외모의 반짝이는 구두와 타이트한 슈트를 입고 외출한다. 길에 등을 돌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는 옷은 대부분 제가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수입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편애를 좋아하고 명품을 사고 싶어한다. 슈트, 액세서리, 가방, 트렌드의 최첨단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 이 가족의 재정은 내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가게 예산이라면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편애로 인해 그녀는 어머니의 집에서 살아야 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한 번은 남편에게 동의하는 습관을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듣기는커녕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소리치곤 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다. 그 이후로 나는 그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재정에 압력을 가하는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도 크다. 한 달에 30만, 그 돈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뜨거운 물처럼 흘러가게 마련이다. 나도 그래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짜낸 돈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엄마는 분명히 나를 실망시키는 걸까? 올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수입이 가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돌아왔을 때 저는 원격 작업을 컴퓨터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도입니다. 내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는 내 말을 가로막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초에 낯선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필터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닐까? 그는 이미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결과적으로 필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양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매년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단골 아내인 아카네 씨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무엇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코는 어머니의 인식을 바꾸려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막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일단 닥치세요. 이 거리리 남편의 애원하는 얼굴을 올려놓고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다. 게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이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자 남편과 어머니의 집이지만 이곳은 그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는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집은 회사에서 한 번 구입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임원인 나와 회사 사장인 동생뿐이다. 그것은 내 특권이다. 집을 팔게 된 이유는 단순히 남편의 소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 가게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 주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일이다. 그는 집을 팔고 돈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너무 지지해서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편은 내가 한동안 버릇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월급이 오르자 과거의 후회가 사라졌다. 거리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놀라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일한 부모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어서 오세요. 켄타 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편의 남동생이자 시스템 엔지니어인 미우라 켄타입니다. 이 씨, 아카네 씨의 남편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데요. 물론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무한정이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어 켄타는 남편과 아카네가 잘 지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건넸다. 있었다. 두 사람은 정면이 아닌 옆모습으로 몰래 촬영해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했나요? 동시에 켄타도 나에게 상담을 했고 우리는 그들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접촉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오랜만에 보는 사랑스러운 표정이었다. 그에게는 노인성 습관, 거대한 습관, 불륜이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는 내 딸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나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잘 알고 있다. 이 딸을 위해서라도 이 왜곡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섹스는 딸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참배나 100일 축하 행사처럼 딸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딸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인형으로 장식하고 상서로운 음식을 대접한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주인공은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습니다. 복숭아 섹스라고 하면 그게 전부지만 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다.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나 자신도 그것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큰 사건이다. 결국 그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첫 번째 대가족 행사였습니다. 기대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기까지 여러 번의 여행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마지막 요리 정리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형형색색의 요리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새우, 연근, 콩, 죽순, 균사채알, 위한 것입니다. 많은 두루마리가 탄생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섹스 식사인 방도 마찬가지다. 동생이 오늘의 경사스러운 날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의 사장이라 그는 바쁘기 때문에 그의 형은 그에게 돈만 선물로 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형은 저를 대리부모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 배고파요. 나는 곤경에 빠졌다. 아카네 씨 방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구석구석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네 사람의 귀환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요리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와 남편도 나를 제고하고 있다. 없었습니다. 와, 사츠키는 대단해요. 음식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감사드립니다. 보세요. 아카네는 놀랍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양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양념이 내 입맛에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저는 콩을 안 좋아해요. 나를 칭찬해준 사람은 켄타상뿐이었다. 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의 행복한 목소리와는 달라졌고 그들은 분명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형부인 아카네 씨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깔보는 것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을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켄타 씨의 얼굴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강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몇 번이나 중단했습니까? 또는 나는 이것을 갖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투덜대면서도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식사를 시작했다. 어머니, 남편, 아카네는 각자 자신의 음식을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켄타상과 나는 그 사이에 밥을 먹으며 딸을 품에 안고 밥을 먹인다. 진행하다. 사실 오늘 첫 섹스의 주인공은 딸뿐만이 아니다. 소녀는 현재 켄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오늘도 켄타와 아카네의 딸이다. 섹스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 친척이지만 친자매처럼 친하다. 비록 관계는 차가워도 딸에게 사이좋게 지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 비표준적인 대화를 통해 첫 섹스 축하가 진행됩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부터 늘 품에 안고 다니던 꾸러미를 꺼냅니다. 네, 이번이 첫 번째 성적인 축하 행사입니다. 말한 것은 희나 인형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장식된 인형들이 다정하게 웃고 있고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쉽습니다. 희나 인형은 소녀들의 축하 행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매년 복숭아 섹스를 하게 되면 평생 내 성장을 지켜줄 상징인 복숭아를 꺼낸다. 같은 것. 우와,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엄마, 이런 희나 인형은 처음 봐요. 예, 아카네 씨는 제가 절대 쓰지 않을 고양이 핥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희나 인형은 너무 아름다워서 잊어버렸고 평범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꼬는 것보다 딸을 축하해주는 엄마의 배려심이 훨씬 더 기뻤다. 라다 고마워요. 엄마의 아이도 행복해요. 먼저 고맙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차가워졌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엄마가 내 딸에게 관심이 있는 건 나 아닌 게 사실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은 희나 인형입니까? 그녀를 웃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빚이 많은 집안의 아이입니다. 결국 남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런 것조차 모르는 나이가 됐다. 아니요. 남동생의 아내가 요양원에 매달 30만 엔을 기부합니다. 그렇구나. 와우,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요양원 휴게실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계셨다. 오늘 처음으로 딸과 섹스를 했습니다. 나는 축하 행사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희나 인형을 받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내 사촌 집에서 내 딸이 멋진 희나 인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내 딸도 똑같이 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건 그의 희망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사라졌다. 왜 침묵합니까? 빚을 지고 있는 부모님의 지식도 지울 수 없는 당신은 희나 인형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남동생 부인이 매달 부모님 집을 돌보는데 마체테가 같이 오면 정말 못 쓰겠어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딸에게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보세요. 또 올 것 같은 표정이군요. 항상 그렇습니다. 난 곤경에 빠졌어. 그냥 닥치고 울어보세요. 그래서 내 아들도 나를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복도 바로 아래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엄마, 히토코 짱이 인형을 받았는데 나한테도 올까? 엄마가 다리와 발에 문제가 있어서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나 그녀와 남편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주말에 집에 온다. 왜 엄마 집 대신 이 집에 오나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사사키 씨, 제가 돌아온 게 기쁘지 않나요? 아니, 그게 다야. 이 집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청소나 빨래 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해주세요. 그들은 집안일과 육아를 완전히 소홀히 합니다.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 이야기를 하는 엄마. 내가 무엇을 숨겨도 이 집은 내 남편이자 어머니의 집이다. 그게 다야. 이 결혼이나 출산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세요. 당신이 원하는 곳, 집세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어머니의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번 머리가 아프다. 어머니는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집아이들도 잘 돌보고 옷도 잘 입는 완벽한 아내. 솔직히 그런 일은 현실적이지 않다. 나도 인간이다. 유치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뭔가에 노력을 기울이면 다른 것이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즉 그것도 특정 사람의 잘못이다. 아카네 씨의 예를 조금 따라해보는 것이 어때요? 다시 말하면 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안고 있어요로. 그러나 엄마가 다음에 한 일은 뜻밖이었다. 나는 꾸러미에 손을 뻗는 대신 음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한 희나 인형은 어떨까요? 역겨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스스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에 대한 타격 강도는 100이 넘었다. 그러나 못했습니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축하 행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외로워졌다. 혈연과 인연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불과 몇 초 전의 연결은 이제 사라지고 남은 것은 우리가 개인이고 낯선 사람이라는 인식뿐입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네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부모의 실종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나온다. 지금까지 억누르던 감정이 넘쳐 흐릅니다. 나의 슬픈 감정을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나는 얼굴을 낮추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친다. 다름 아닌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이입니다. 그 상황을 언급한 것인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 아이, 나를 절망에서 구해준 아이, 혈연관계의 아이, 쇼가미 쇼메이.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랑하는 아이. 나는 슬픔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세 사람에 대한 분노뿐이다. 배 밑바닥에서 거품이 나네요.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 아이에 대한 모욕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당신의 남편일지라도, 당신의 처남일지라도,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아카네 씨의 예를 따르세요. 그는 나에게 요양원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엔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게 재정을 줄인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아카네입니다. 신기해요. 사츠키랑 너무 달라요. 그건 제가 전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화가 났지만 머리가 아프고 차분하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집에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와 딸의 짐을 싸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이름을 적었다. 쓰다 나는 다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도 동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그런 태평한 말을 했잖아. 그 사람은 어떤 사고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은 술을 마신 뒤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색다른 분위기를 말하는 걸까? 춤을 염색하세요. 무슨 일이야? 너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위 문서에 서명해주세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내 서명이 벌써 이상해요. 그걸 본 남편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정말 그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나는 그것이 단지 임시 농담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나에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서명하세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징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분위기에 내 말을 풀어주고 나는 불평하지 않는 나의 태도에 압도당했다. 그런데 이대로 쫓겨나면 안 되는 걸까? 반항적인 거주지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아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키울까요? 물론 내가 키울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더 많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징후 이 실수를 저지른 남편은 마지못해 사인을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 투쟁을 벌입니다. 야, 이 집은 내 거야. 당신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물론이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들고 짐과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관공서에 가서 합격을 하고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형에게 내 상황을 말하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딸에게 동생에게 잠시 맡기고 아까 하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나 월 30만 엔의 요양원 이용료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요양원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숨기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어머니였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카네 씨에게 새해를 맞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남편과 내가 살았던 집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 집은 원래 사고 팔고 회사에서 관리하고 집세는 제가 냈어요. 물론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집에서 남편의 소지품을 꺼내고 집을 철거하고 땅을 매매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출장을 갑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동안 그 과정을 마치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황무지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스팀 사업을 마치고 딸의 보살핌을 동생이 대신 맡으면서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걸까? 나는 말 그대로 푹 잘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가 시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없어졌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남편의 조급함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게 다야. 나는 그것을 팔았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회사가 관리합니다. 뭐 주인은 나니까 괜찮겠죠. 아, 이기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월급으로는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오른쪽,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팔아 돈을 벌었지. 그냥 계속 먹으면 괜찮지 않아? 그건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추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엄마 요양원 테이블이요. 나도 그걸 멈췄다.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됐네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잘 보살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남을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그렇죠. 그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는다. 이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나의 일부는 흥분했다. 며칠 후 남편과 어머니가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특히 엄마 악마처럼 달리고 있었다. 여기요. 사츠키 씨.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쫓겨난 엄마는 남편을 의지하며 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물론 거기에는 집이 없었고 사라치만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엄마는 거기서 진실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아카네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였다고. 집은 물론 땅도 팔리는데 살 곳이 없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호노인 아카네 씨가 집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았나요? 집을 팔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노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하셨나요? 엄마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쏠린다. 남편이 벌을 받는 것 같아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 노인의 노망 버릇은 정말 나빴고 어느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임대료는 제가 내고 있어요. 집 팔아요. 할아버지 집값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으셨나요? 그건 기존 질문에 이어 집을 팔아 얻은 돈은 어떻게 되었나요? 목욕 중에 있었어야 했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것에 지쳤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요? 남편이 엄마를 파고들자 엄마가 창백해지셨어요. 부탁해요. 사츠키 씨 계속 이러면 나도 늙어버릴 것 같아 이 집에서 살아주세요. 허락해 주실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편리한 일이었다. 내가 정말 그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남을 배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사라졌다. 고개를 숙여도 뒤돌아서 떠났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가 기바타쿠 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껴 켄타 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말리지 못했습니다. 궁금해도 불이 났다고 대답하더군요. 나는 영원히 부모님 집에 머물 수 없어서 딸과 함께 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룻 이제부터 딸아이는 제가 혼자 키워야 합니다. 확실히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혼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형님과 회사 사장님이 모리타 다이스케가 조언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사츠키와 타카쿤의 아이인가요? 자녀 양육비를 요청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남편이 혈연 관계를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름 없는 추측일 뿐이었다. 이 아이는 분명 남편의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제부터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당연히 남편은 고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재정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포인트를 공제할 수 있나요? 잠깐 기다려요. 그러다가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 DNA 검사를 해주시겠어요? 아직도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단지 확신을 갖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사츠키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다. 제발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 비용으로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비용이 저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이 결과입니다. 며칠 뒤 DNA 검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다시는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레지던스,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인 켄타와 아카네도 함께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날 제출한 DNA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쓰여진 내용에 놀랐습니다. 어느 쪽도 혈연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DNA에 따르면 남편과 딸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일종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던 참인데 밑에 써놓은 내용이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우라 켄타와 모리타 사츠키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심박수가 빨라진다. 숨쉬기가 힘들다. 혈류가 증가하고 맥박수가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나는 켄타상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호흡이 된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켄타상이 곧바로 응원해주는데 앉아있어도 몸이 주체가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야. 아카네 씨는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왠지 이 둘이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몰래 만나고 소통하고 켄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은 당신과 당신의 형제였습니다.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좋은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카네 씨와 내가 만난다고 해도 기리의 동생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남편과 켄타의 교류는 계속되지만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사실에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그럼 남편은 내가 앉아있는 나를 올려다본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의사 비용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역대 가장 사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찬밥을 먹여야 하는 게 꽤 지겨웠을 거예요. 동시에 남편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불충실한 여자는 극도로 권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인가요? 그는 우월해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는 게 어때요? 여기요. 그 시점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DNA 검사 결과 내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빠도 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정말 내 아이야.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지옥 같은 나날은 거기서부터 계속됐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나고 실내에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도 이웃들은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귓속말로 말을 건다. 아무래도 엄마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동네에 퍼뜨렸다. 당연히 이것이 그의 형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도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를 부모처럼 키워준 동생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폐를 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점차적으로 나와 다른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날마다 해가 비치지 않는 내 방에서 딸을 품에 안고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랜만이에요. 그 영향이 퍼졌습니다. 그날 나는 딸을 안고 내 아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에 걸렸습니다. 나는 급히 딸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만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두컴컴한 방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딸에 대한 걱정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내 감정은 엉망이다. 미안해요. 청중 없이 말만 엮어진다. 확실히 외롭습니다. 그 사이 전화벨이 울린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것은 켄타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켄타 씨가 다시 DNA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정된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켄타상은 내 말을 부정했다. 이번에 DNA 검사를 받게 될 아이들은 저의 동생 아카네와 우리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아카네의 불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켄타 씨는 이번에 제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DNA 검사를 다시 확산해 3명을 동시에 추가해 검사할 생각이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지만 켄타의 강한 의지로 승낙했다. 제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저의 DNA와 남편과 아카네의 소유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외관계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존보다 3개월이 더 걸렸다. 나는 그것을 제출했고 몇 주 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찾던 내용이었고 제 딸은 나와 남편의 친자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였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지난번에 왔을 때 한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가슴 속의 분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남편과 아카네 씨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만난 이성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치 빌린 고양이 같군요. 나는 즉시 남편에게 새로운 양육비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카네 씨와 남편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아카네 씨는 고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다. 비록 켄타의 아이는 아닐지라도 그는 여전히 나의 손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카네산 비키의 효과가 여기에서 듣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슬 오플린의 의심을 받았을 때와는 거리가 멀다. 나를 업신여기는 그의 거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생각한다. 나와 아카네 씨 사이의 계층 구조는 내부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를 대신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둘째 아들의 아내라면 더욱 그렇죠. 아니면 그냥 나한테 2번 가봐. 어쩌면 나는 그것을 낮추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다음으로 부모님 동네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내 실수였어. 한마디만요.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다. 사과하지 마세요. 반사도 아니요. 미안하다는 말 정도라도 하는 것이 나쁠 것 없습니다. 이 성계. 여러분의 무책임한 말과 소문으로 인해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른 광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거 없는 조작이 시작됐다가 조작된 사실. 그들은 그것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퍼뜨리고 마치 자기들이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가래는 아마도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이런 비인도적인 일에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한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혹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불만스러운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모퉁이를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나와 내 딸에 대한 모욕을 철회하고 루머에 대해 그녀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켄타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아이로 키울 생각이다. 3사람은 집에서 쫓겨나 값싼 집을 구해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보기에 어머니와 아카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 남편은 홀로 남겨졌다. 켄타는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하며 친딸처럼 키워야 했다. 나는 갈 계획이다. 어머니와 아카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 남편은 홀로 남겨졌다. 생활비까지 다 챙겨야 해서 늘 힘든 분위기다. 물론 예전과 같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아카네 씨는 항상 물건을 꺼낸 뒤에는 청소하라고 하더군요. 시끄러워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키리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고양이 가면을 쓴 아카네도 짜증을 내며 엄마와 싸우고 있었다. 매일입니다. 아카네를 그토록 칭찬하던 어머니도 아카네의 그림자를 볼 필요조차 없었다. 생활 환경의 변화만이 엄마들이 이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요양원과 달리 작은 집에서 매일 생활하는 것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같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이유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 사이 어머니는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제발, 나는 당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켄타에게 절을 하고 그 돈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치매는 원래부터 다리와 엉덩이까지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다의 3. 오랜만에 찾아온 켄타 씨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병 치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곤해요.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카네, 집에 없어. 아카네 씨는 그 직후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아카네는 빚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고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뿐입니다. 이 진흙탕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카네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아시나요? 그거에 대해서야 켄타 씨도 혈연관계라서 연락이 온 모양인데 아카네 씨는 그녀는 남편의 집을 떠난 직후 결혼한 곳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사기 위해 사기를 치다 적발됐다. 역시 오랜만에 사진 속 아카네의 모습은 예전 미모의 변화된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거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남은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 아카네, 어머니의 문제는 무사히 해결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집에 가세요. 오늘은 반년 동안 입원해 있던 딸이 퇴원하는 날입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딸,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에 실망했을 때였습니다. 그 괴로운 표정이 마지막 기억이었는지 딸은 내 웃는 얼굴에도 똑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랬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고 그 증거로 나는 내 딸을 안아주었다. 지금은 열이 내려갔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나를 배웅하고 집으로 향해준 병원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딸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 나는 새 집을 구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내 동생은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게으르다. 나는 일어서야 한다. 일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어쩌면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그런 힘을 준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원격으로 일함으로써 딸과 함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 관해서는 지금도 켄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가끔은 딸을 켄타의 집에 데려가서 켄타의 딸과 놀아주기도 합니다. 사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매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이상한 느낌이에요. 켄타는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혈연을 중시하고 남편과 아카네 씨와 함께 성장하는 것보다 이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켄타의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날은 켄타에게 아이